별처럼 많은 섬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 한려 수도에서도 유난히 보석으로 꼽히는 섬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펼쳐진 풍광이 따뜻하게 사람들을 맞아주는 섬, 욕지도. 이곳을 더욱 반짝이게 만드는 또 하나의 명물이 있습니다. 가끔은 계산을 헷갈려 하실 때도 있지만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찬 뽀글머리 카운터 담당. 돋보기 너머로 꼼꼼하게 음료수를 담아내고 정성스레 커피를 내리는 주방 담당. 이들 할매들은 섬마을 공동체를 통해 바리스타라는 꿈을 이뤄냈습니다. 맨 처음에 아메리카노 해놔놓고 딱 돌아서는가 동시에 뭐지? 조금은 답답할지 모릅니다. 조금은 더디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래전 어려움을 넘을 수 있게 해주었던 함께의 가치를 다시 불러낸 것이죠. 인간과 인정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 자존감과 자부심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 그들은 그렇게 함께 행복한 노인이 되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도시. 하지만 조금만 한 발자국 안으로 들어가면 좁고 낡은 그들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오래된 계단, 녹슨 자전거,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면 이른바 쪽방이라 불리는 거주지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찾아오는 이도 거의 없는 이곳 쪽방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부산하게 뭔가를 준비하는데요. 낡은 전선을 뜯어내는 이들은 지금 쪽방을 수리하는 중입니다. 쪽방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이제 뭐 보시다시피 2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뭐 좀 열악하신 분들이 생활을 하고 계신데 이분들도 뭐 여기 집을 수리할 이력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집 주인도 이걸 수리할 이력도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모금액, 사회 단체에서 오는 모금액을 모아가지고 이런 부분 좀 겨울에 좀 따뜻하게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그 지낼 수 있게 이제 단열 작업하고 뭐 창열 교체라든지 이런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한 분이 다급하게 부릅니다. 밀었잖아요. 네네. 그분에서 못 자겠어요. 겨우 몸을 누이는 좁은 방 천정 한가운데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내려앉아 버린 거죠. 그걸 비하고 하여튼 자고는 이거 뭐 그분에서 해요. 그럼 여기 뭐 수리는 전혀 안 하신 거고요. 근데 여기서 혼자 한 3년 다 됐는데 처음이라 지금. 수십 년간 방치돼 있던 낡은 지붕. 지금까지 힘겹게 버텨왔지만 이제 더 이상은 놔둘 수가 없습니다. 이 벽이 흑백입니다. 흑백이고 그러다 보니까 벽체하고 이런 게 고정이 안 돼요. 고정이 안 된 상태에서 도배는 자꾸 덧방만 쳐가지고 이 도배 무게에다가 그리고 이제 지붕에서 또 누수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이 무게를 자꾸 받아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젊으신 분도 아니고 노인분들이다 보니까 그 떨어지면은 아유 생각하기도 싫죠. 위험한 상황이. 할아버지의 안전이 염려되는 상황. 겨우 버티고 있던 벽지를 뜯어내보는데요. 곧바로 무너져 내리는 천정.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 의미 있는 일을 도맡은
다울건설협동조합은 건설인들의 공동체. 오늘은 봉사와 교육을 병행하고 있죠. 여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그 노숙인들 쪽방 주민들을 모아서 집수리 또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이제 실습 겸 이제 현장 이제 교육까지 병행하면서 네. 쪽방 노숙인들이 이제 자원봉사하는 개념으로 사실 건설 노동자들의 삶은 쪽방촌과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미래. 그 내일을 바꾸기 위해 그들은 함께 조합을 만들고 전문인이 되기 위한 기술을 익히며 노숙자들에겐 교육의 기회도 마련하고 있죠. 저희들이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고요. 그래가지고 거리 친구들이랑 협동조합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뭔가 우리도 뭔가 좀 배워서 뭔가 한번 해볼 게 있나 없나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어렵게 배움에 나선 노숙자들. 그들이 배운 것은 어쩌면 기술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먼저 일어설 수 있어야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 거리 친구들한테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 이 인간의 에고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도 해도 엄청난 시간을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길에 더 멀겠죠. 내가 주머니 사정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뭐 저희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어려운 분들이니까 그 해나가기가 좀 힘듭니다. 어떤 길이든 홀로 가는 길은 힘겹습니다. 다울건설협동조합은 그래서 만들어졌죠. 연금도 퇴직금도 없는 건설 노동자들에게 노후 계획은 꿈도 꿀 수 없는 일. 그래서 이들은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안정된 삶을 위해 전문인으로 성장하는 것. 그래서 홀로 설 수 있는 노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죠. 비정규직인 건설 일용직만은 자본과 노동의 대립 모순 외에도 또 한편으로는 고령화의 문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본을 상대로 투쟁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회가 준비된 노후에 대한 준비된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대안이 되자 우리 스스로 희망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고 협동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비자와 직거래 방식에 의한 책임 시공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이들 공동체의 1차 목표라면 은퇴한 건설 일용직의 노후를 함께 준비해가는 것이 이들의 진짜 목표입니다. 지금 현재 은퇴하시는 분 베이비붐 세대들인데요. 어떤 세대들보다 열심히 사셨죠. 그리고 열심히 일하셨고 그런 분들인데 국가가 혹은 또 사회가 이분의 고령에 대한 대비를 못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고령자라면 무슨 지약처럼 가난의 빈곤의 대상이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는 안 되죠. 그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이들 협동조합은 의미 있는 한 발을 내딛었습니다. 은퇴한 건설 노동자들이 새로운 전문 기능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직접 진행하고 있죠. 금방 은퇴를 해서 잘 모르겠고 사실 굉장히 막막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배우고 나니까 길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 더 배워갖고 또 선생님 그 뜻도 참 굉장히 건전하고 그래서 좀 그런 쪽에도 좀 보탬이 됐으면 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몸담았던 조직에서 떨어져 나온 순간부터 길을 잃은 아이처럼 홀로 막막함과 싸워야만 했던 이들. 하지만 이제 이들은 조합이라는 공동체의 지원과 보살핌 아래 조금씩 그 막막함의 한계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꿈으로 끝나버리지만
같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협동조합 안 하고 있으면 누가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아무도 우리 문제를 해결 안 해주죠. 그러니까 그런데 같은 문제를 안고 오는 사람들은 그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니까 이 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한 조직 형태라는 거죠. 함께 꾸기에 더욱 행복한 꿈. 그 꿈의 주인공은 당연히 그 어떤 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를 공통으로 해결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금전으로다가 해결할 수 없는, 경제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해결한다는 거죠.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인간관계와 사람들끼리에 속해 있는 그 사회성 내에서 우리가 공통으로 해결하고 싶은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모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50 이후의 삶에 무엇을 더해야 할지 열심히 고민하는 이들에게도 사람들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아니, 그 어느 때보다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들이 택한 방식은 공유입니다. 이곳 시니어 캠퍼스에서는 50+와 관련된 공익 활동을 위해 그들이 베이스 캠프로 삼을 수 있는 공유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 멤버들, 신 멤버들이 다 이처럼 정기적 모임도 갖는 입주자들. 사실 공유 사무실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분야, 다양한 사람들과 자연스레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죠. 은퇴를 하고 나면 가 있을 곳이 없어요. 가 있을 곳이 없고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고립되거든요. 여기에 너무 고립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만나고 교류하고 되면서 우선은 정보에 뒤치지 않을 수가 있고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행동 반경도 인간관계도 자연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것은 곧 소외되고 있다는 위축감을 가져오게 되죠. 동네 그 자리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굉장히 더 작아지고 있어요. 심리치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때문에 반대로 비슷한 고민을 지닌 이들과의 연대와 교류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50+ 세계에서 뭔가 활동을 해보려는 다양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조건을 외부에서는 만들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런 전략뿐만이 아니고 금전적인 전략뿐만이 아니고 아주 비금전적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특히 이곳 시니어 캠퍼스에는 함께의 가치를 찾아가는 다양한 공동체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야기 채록사 협동조합 역시 열정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공동체. 이름 그대로 이들은 이야기 채록이라는 방법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아가고 있는 열혈 시니어들입니다. 한국이 기록 강국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선시대 기록 강국이다. 조선왕조실록 같은 걸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기록 강국이 특권층들의 기록 강국이지 일반 서민들의 기록 강국은 전혀 아니죠. 저희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민주주의가 일찍 발전한 서구의 국가들은 일반 서민들의 기록이 완벽하게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귀 기울이는 것은 특별한 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기록들은 그 자체로 이미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되고 있으니까요. 일반 사람들의 기록은 그 어떤 문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류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하는데 그 한류의 기반은 결국은 이야기 산업입니다. 그 이야기고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해서 그것이 이제 책으로도 발간이 될 수 있고 드라마로도 제작이 되고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뮤지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음악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다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창작물도
완전한 무에서 창조되지는 않습니다. 창작에 영감을 주거나 창작의 직접적인 틀이 될 수 있는 수많은 이야기 재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죠. 이곳 이야기 체력사 협동조합은 바로 그 재료들을 모으고 다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관한 구술을 모으는 의미 있는 작업도 진행한 바 있죠. 기억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6월 29일 날인가. 그래도 안 끝났는데 나갔네. 기댄 거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다들 맞잖아 그 말이. 그러니까 야 그럼 이거 부정선거 투표를 안 하니까 사람이 쫙 몰린 거지. 광주 매사커. 이야기 체록은 시니어에게 맞춤옷처럼 딱 맞는 분야입니다. 오랜 시간을 살아온 그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5, 60대 시니어들은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우선 그 경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깊이가 있고, 구술자가 대개 70대, 80대 노인분들이어가지고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구술을 청취를 하는데, 그때는 20대, 30대 젊은이보다는 5, 60대 시니어들이 세대차가 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친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분야는 곳곳에 있습니다. 기초 생활비로 빠듯하게 생활하는 고령의 어르신들을 살피는 것 또한 그런 일이죠. 바람이 많이 들어요. 이 창문에 이게 들어와요. 소외된 취약계층을 위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해가고 있는 에너지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 오늘은 창문 틈으로 새어나가는 에너지를 막기 위해 단열과 방풍 작업을 진행하고 있죠. 최소한 한 3도 정도는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1도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7% 절감되거든요. 그러니까 3도 올라가면은 21%가 절감되는 거잖아요. 젊은 날에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지금, 가치 있는 일을 내 손으로 해낸다는 것은 다시 찾은 삶의 큰 의미입니다. 생산자 조합원은 이제 300만 원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고, 후원자 조합원은 10만 원을 출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그리고 어차피 이건 이제 혼자서 하는 일은 의미가 없잖아요. 많이 참여를 해야 이제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으로 하는 거고. 50 이후의 삶,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아주 큰 인생의 반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펼쳐질 삶의 주인공이 진짜 나인지를 묻는 과정일 테니까요. 이곳에서는 지금 공동체 주거에 대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최근 시니어를 위한 대안적인 주거 문화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공동체 주거. 사생활은 누리면서도 공용 공간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주거 형태죠. 안성 시내에서 불과 15분 거리인데, 안성 사람들은 오지라고 해요. 시내 한가운데서 15분 거리밖에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집은 그저 재산이 아닙니다. 삶 그 자체가 될 수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장소에서 내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낼 것이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노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어쩌면 긴 시간을 홀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그 삶을 고독하지 않게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사람과 어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주거 공간은 그래서 시니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또 지금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향후 그 주거 문제가 상당히 이제까지 단절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정과 또 교류가 통하는 그런 식의 어떤 대안이 없겠는가 고민을 하다가 이 과정을 알게 돼서 제가 이쪽에 참여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고,
향후에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 이런 공동체 주거를 한번 시행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계가 살아있고 목적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주거. 더함 플러스 협동조합은 그런 주거를 위해 작은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주거 모델을 만들고 알리고 있습니다. 혈육은 아니지만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가족으로 살아보는 것을 권하고 있죠. 이제는 집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만 합니다. 나의 집에서 나는 아주 오래도록 살아가야 하니까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집을 자산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거주와 관계 관점으로 이제 좀 인식을 좀 전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함께 집을 지으게 되면은 작은 비용으로도 좋은 집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주거만이 아니라 정착해서 이제 그 노년의 삶을 함께 갈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함께 더불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하얀 벽이 눈길을 끄는 이곳은 파란 여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공동체 주택입니다. 그 이름처럼 여백이 있는 집은 어떤 모습일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이곳은 더함 플러스 협동조합을 이끄는 김동수 이사장이 직접 살고 있는 집이기도 합니다. 힘들고 불안한 도시의 집을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함께 완성해낸 집이죠. 사업자가 집을 다 짓고 분양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는 먼저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모였어요. 그래서 각자 자기 형편에 맞게, 그다음에 또 식구의 어쨌든 이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에 맞게, 그래서 이제 이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라고 해서 저희는 각 10세대의 집이 다 각각 크기도 틀리고 안에 공간도 틀리고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도심의 매연이 아니라 푸른 산과 파란 하늘을 품 안에 가득 담을 수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이나 값비싼 건축자재는 없지만 입주한 10세대 각각 자신들에게 필요한 집의 모습으로 지었습니다.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그래서 내게 딱 맞는 집인 것이죠. 비용하는 부담은 일체 이제 정부 지원이 없이 이 입주자들이 이제 이 땅도 사고 건축비도 부담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부담하는 형태고, 비용 평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서울에서 전세가가 안 되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동체 주택하면 뭔가 특별하고 별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입주민 모두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다만 삶의 여백을 원했던 그 마음들이 만나 따로 또 같이 사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옛날 사랑방에 모였듯 함께 모여 좋은 영화를 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 얼굴을 마주하며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밥상 모임의 날도 같습니다. 이 커뮤니티 공간이 왜 중요하냐면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제 서로 남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교류를 하거나 함께 이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자 이제 개별 세대는 이제 사생활의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뭔가를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모두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여기서 모임도 하고 회의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이러한 이 행위를 통해서 서로 이제 서로를 알게 되고 교류를 하게 되고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해지고. 30대부터 60대, 1인, 부부, 3대 가족. 나이도 세대 구성도 제각각. 공통점은 없습니다. 이전에는 서로 알지도 못했죠. 그럼에도 이들은 왜 함께 살까요? 혼자 갑자기 무슨 일이 닥쳐서
혹시 또 불행하게도 내가 뭐 넘어져 다치는 일이 있다든가 의식을 또 잃을 수도 있는 일도 있다든가 여러 가지 변수는 많은 거예요. 살다 보면. 근데 내가 그냥 방치되면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고 살다가. 같이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서로 좀 터놓고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보다 또 더 많은 고민을 먼저 하고 또 세대 꼭 50+뿐만 아니라 전 연령을 아우르는 그런 또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에 굉장히 감동받았고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의 삶을 더해 산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들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들도 뭐 어르신 임대주택 따로 하고 그 뭐 청년 주택 따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그 창업가의 집도 있고 뭐 예술가의 집도 있고 이제 이렇게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그 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공통의 목적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저희처럼 뭐 다양한 세대와 이제 그 다양한 어떤 그 이 직업이나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사는 게 이제 관계의 다양성이 공동체를 이제 건강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이제 그 매우 중요한 그 요인이 됩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들은 청년이 운영하는 세대 협력형 공유주택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며 사는 대신 편안하게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선배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테니까요. 특히 은퇴를 하고 나신 분들은 그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가치 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높게 쳐주고 모두가 받아들여 준다면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지금 현재 새로운 마을 공동체라든지 협동조합을 하시는 여러 시니어분들 또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고령자분들에게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굽이굽이 펼쳐지는 아름다운 산골 마을. 이곳에는 풍경만큼이나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 후끈한 열기가 먼저 맞아주는 이곳.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 커다란 화로 위로 먹음직스럽게 생긴 무언가가 익어갔고 그 화로가 곁에는 할머니의 자상한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고사리 손을 꼬물거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おばあちゃんたちがね、それぞれ家庭で作ってるこの味が、皆さんに素朴さを与えた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が今現在に人気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3대가 함께 만들어보는 체험 행사가 유행할 만큼 사랑받는 일본의 전통 만두 오야끼. 이것은 한 작은 마을에서 부활했습니다. 이른 아침 벌써 직원들이 채비를 마치고 모였습니다. 모두 이 마을에 사는 어르신들이죠. 오가와 마을은 주민의 40%가 노인인 고령 마을. 특별한 먹거리 없이 황폐해지던 마을을 다시 되살린 것이 오야끼입니다. 野沢菜です。村で採れたね、お野菜を使ってやってます。 인구 2,800명의 작은 마을에서 오야끼로 내는 매출은 연간 70억 원. 그 수익은 50세부터 92세로 이루어진 수작업팀과 재배 농가까지 모두 마을 주민들의 손끝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ここの農家の方と契約栽培する中で農家の方また私たちもこういったことによって、現金を得ることがなされたというふうになります。 함께 마을 기업을 만들고 전통 화로와 농가를 불러내며 전통의 맛을 부활시킨 사람들. 무엇보다 이들이
다시 살려낸 것은 할머니의 손길. 그 대체 불가능한 존재의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県外からここへね来ていただいておやきを求めていただきます。そういったことによってもちろんこのおやき村もそうですが、村内もいろいろなところでそういった利用をしていただく消費をしていただく商品もそれぞれ、店頭に並べる中で、お客さんに喜んでいただいています。したがって農家の方もそれによって我々のこういうお客さんが来ることによってやはり自分たちの作ったものがお客さんに喜ばれる商品として、経済効果があ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우리에게도 대신하기 힘든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찬거리를 꼼꼼히 고르던 할머니, 동네에 손 가는 일을 도맡던 할아버지. 하지만 그 정겨운 풍경이 초라한 현실이 되어버린 시대. 그렇게 고령화로 쇠락해가던 마을 김해 회원동은 그러나 이제 희망의 기운으로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회현동은 김해에서 노인 인구가 제일 많은 그런 곳이고요. 처음에 회원당이 설립될 지점에는 노인 인구가 약 20% 정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마을의 단위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이곳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풀어내는 그런 마당으로 기획을 하게 되었죠. 이곳 회원동 최고의 유명 인사는 바로 회원동을 널리 알린 참기름계의 명품 외할머니 참기름.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만드는 것이라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 참기름은 2016년 협동조합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면서 진짜 명품으로 인정받았으니까요. 경상남도 참기름으로는 처음으로 그 까다롭다는 해썹 인증도 받았습니다. 판매량도 해마다 2배씩 쑥쑥 늘고 있죠. 먹는 음식인데 깨끗하게 해야지. 좀 위에 씻고 기름도 얼추 깨끗하게 하고. 좋은 국산 재료만을 쓰는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좋은 재료를 골라내는 안목과 솜씨가 큰 역할을 했죠. 우리 클 때 키워봤으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은 좀 구분을 할 수 있지. 어떤 거는 이파리 같은 게 많이 딸리 들어오고 어떤 거는 또 깨도 여러 가지 잡종이 좀 딸리 오는 것 같고. 깨 볶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고 계시는 회원동 어르신들. 무엇보다 신이 나는 건 이제는 무거운 다리로 하루 종일 폐지를 줍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보다 더욱더 기쁜 일은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고 내가 어디 일하러 갈 때가 있으면 종기라 그래 생각하지 일로 하고 있어. 그때 내 용돈 된다요. 또 이래 벌어 생기네. 어르신들의 즐거움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잘 팔려 나갈수록 더 많은 수익금이 더 많은 노인들을 위해 쓰여진다는 것이죠. 참기름 한 병이 가져온 희망이 마을 전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지역 아동센터에 먼저 공공구매로 조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주민들이 이제 구매해 가십니다. 아주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국가 인증을 받기 위해 어르신들은 젊은이에게도 까다로운 교육도 마다하지 않아 왔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어낸 무언가를 모두가 인정하고 좋아해 준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어르신들은 각자 자신들이 맡은 임무를 아주 꼼꼼하게, 아주 성실하게 해냅니다. 아, 내가 몸 하나뿐만 계속 해야 진짜. 너무 삼아. 아까 인자도 했지만 이게 이런 일이 어디 그래 버티가 안 나와요. 나가서 대기면서 적응짓는 분은 얘기해. 이거는 덜 앉아가서 남이 안 본다 이거. 난 종이고 그런 데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또 누군가의 이웃인 어르신들이 더 이상 힘겹게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준 535명. 회연동의 따뜻한 변화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설립자가 535명인데요. 이분들이 회연당 사회적 협동조합을 직접적 설립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 연관이 되었죠. 그분들이 마중물을 내고 그 마중물을 통해서 이곳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요. 그러한 공동체가 회연당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35명의 마음이 마중물이 되어 이루어낸 회현마을 공동체. 아이 엄마, 동네 병원 의사, 인테리어 회사 사장, 금속공장 공장장. 평범한 그들을 움직인 것은 단 하나. 함께 잘 살아가고 싶다는 바람이었습니다. 아이 때문에 한다는 얘기를 꼭 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기가 1명, 2명 태어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이도 자연스럽게 이런 게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게 조그마한 게 자꾸 모여져서 점점 확대되고 번져나간다면 우리 김해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걸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회원단 같은 협동조합이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참기름과 함께 회연동의 명물로 꼽히는 쌍두마차. 멋들어진 의상에 능숙한 손길로 순식간에 완성하는 할매 바리스타가 선사하는 회연당 커피입니다. 센스 있는 예명만큼 센스 넘치는 솜씨를 지닌 이들은 사실 모두가 전문 자격증을 따낸 커피 바리스타입니다. 커피에 대해서는 좀 더 외국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렵더만은 막 따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더만은 그래도 씨는 뭐 좋은 점수가 나왔다 하고 그래 자격증이 주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땄으러. 회연마을 사람들에게 회연당 카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키워가는 근사한 그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신선한 느낌을 많이 느낍니다. 이어서 드신 분이 이런 걸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 노인 일자리를 창출해서는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거는 조금 더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택도 아닌 것이 나올 수 있으니 큰 목소리로 할메리카노와 할메라떼를 주문하면 그들은 언제나 정성스레 커피를 내립니다. 남편 향한 푸념도 어디 내놓을 수 없는 소가리도 말없이 들어주는 건 기본. 인생의 무게를 담은 조언은 덤이죠. 힘든 점은 뭐 그렇게 힘든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사람들도 만나고 일부러 뭐 어디 가야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기 오면 젊은 사람도 만나고 나이 든 사람도 만나고 시험 봐서 합격하니까 또 자녀들이 또 막 좋아하더라고요. 아우 어머니 진짜 참 대단하시다 하면서 자녀들도 좋아하고 나 자신도 하면 되는구나 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실기시험도 보게 됐고 또 자격증 따니까 솔직히 흐뭇했고요. 옛날 같으면 진짜 참 70이면 고려장이라 가는데 이제 80 너무나 참 많은 나이지만 백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냥 참 이래갖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하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고령화 사회가 오는 것은 뭐 미리 수십 년 전부터 뭐 예견되었던 일인데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좀 봐지고요. 그렇지만 당면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뭐 정부부터 민간에까지 이렇게 펼쳐지고는 있지만은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데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 뭐 공유 경제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심지어 요즘은 개인들도 고령화 문제와 관련된 이런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다양하게 국가 또 그리고 사회 또 그리고 개인 이런 것들이 아주 튼튼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늦었지만 다행이다. 커피와 참기름, 참으로 오묘하게 어울리는 이 조합처럼 이곳에서는 모두가 어울려 살아갑니다. 손님이 없는 사이 잠시 짬을 내 무언가를 챙겨 나오는 할매 바리스타. 카페에서 웬 컵라면인가 싶었는데 그것을 또 어딘가에 올려놓습니다. 라면뿐인가요?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뜨거운 물과 나무젓가락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지 줍는 어르신들 좀 이제 식사도 좀 그러시고 좀 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이제 가면서 좀 자실하고 노숙자분들하고 아주 젊은 사람 말고 좀 나이 드신 분. 더 신기한 일은 가판대 설치 후에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김치며 반찬을 올려놓는 손길들로 이어진 것이죠.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을, 그 즐거움을 깨닫기 시작한 마을과 도시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동에서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마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두워서 아이들 밤길이 걱정됐던 골목 어귀가 눈부실 만큼 밝아졌습니다. 색색의 나비들이 날아들고 나비들이 몰고 온 어여쁜 희망의 기운들도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함께 변화시킨 건 골목뿐이 아니죠.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은 마을 텃밭. 함께 일구고 함께 씨 뿌리며 이들은 다시 기억해낼 겁니다. 함께 어울려 살았던 마을의 원래 모습을 찾아낼 테니까요.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령화 문제를 굉장히 일찍부터 받아들였고 그 고민을 많이 해왔었던 곳이라 그런지 최근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사이어티 5.0 또는 사회 5.0이라고 부르는 패러다임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개개인들이 각각의 그 지역사회 또는 마을 그리고 커뮤니티하고 협력을 통해 가지고 가치를 생산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보다 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혁명을 얘기할 때 생산을 더 많이 하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뭐 이런 종류의 그 경제적 어떤 가치 생산에 초점을 많이 맞춘 거에 비해서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사회 커뮤니티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담론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들도 좀 많이 참고해야 되지 않나. 외딴 섬 욕지도, 자브랑깨라 불리는 작은 마을을 지키고 있는 할매 바리스타들도 그랬습니다. 적막해진 마을이 예전처럼 북적거리는 진짜 사람 사는 마을로 다시 돌아가길 바랬죠. 돌아서면 잊기 일쑤였던 기억의 창고에 온통 낯선 외국말을 집어넣고 또 집어넣으며 애를 쓴 것도 마을도 자신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사실 이런 커피 이름도 외우기도 좀 힘들거든요. 그 커피에 대해서. 그리고 뭐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돌라면 그의 특성에 맞게끔 맛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할머니께서 그 생각하는 그 자체만 해도 조금
좀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할매들의 부단한 노력 덕분에 이들 욕지도 할매 바리스타는 당당히 마을 기업으로 지정됐습니다. 함께 이뤄낸 결과죠. 무려 못합니다 이거. 혼자서 몇 명, 두 선에 한 3명 갖고도 못합니다 이거. 매일 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좋은 점이 많지요. 여럿이 하니까 재미도 있고 서로 이제 모르는 거 가르쳐 줘가면서 그런 게 좋지요. 여럿이 하면. 함께여서 12명의 할머니들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중입니다. 중학교에서 핸드드립 커피 강의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며 틈틈이 욕지도 홍보대사도 맡습니다. 행복한 할매들의 얼굴로 말이죠. 이렇게 연세 드시고도 할머니 있다는 것은 좀 행복하신 거 예. 우리가 지금 이 나이에 그러나 집에서 앉았다 누웠다 TV나 책을 보다가 이리 세월을 보냈긴데 그래도 이런 데 와서 일을 하고 그런 게나 모든 용모에도 신경이 써지고 또 여기 오는 날은 또 여기 와서 일을 해야 된다고 또 신경을 쓰고 그런 게나 조심히 하려고 써요. 할매들이 멀어져 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우린 볼 수 있죠. 그 마을이 아름다운 것은 그 마을을 함께 지켜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어서라는 것을. 서로의 손을 맞잡으며 두려움과 고독함을 떨쳐내고 다시 날아오른 은발 속 반짝이는 그들의 은빛 날개를 이젠 볼 수 있습니다.